망한 것 같아요. 놀랍게도 3월 말의 풍경입니다. 산불 이슈가 있기 며칠 전이죠. 편집하려고 보니 급변한 날씨에 그저 놀랄 따름입니다. 저희가 파종한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현재 상황은 저면 관수를 하고 있고 온도는 20도에서 30도로 제어를 하고 있고 물은 2, 3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되면 발화가 거의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발화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발화율이 우리의 기대랑은 달리 현저히 너무 낮다.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선택을 해야 돼요. 새로 할지 아니면 지금 환경을 유지를 하되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개선을 해서 3주차, 4주차가 됐을 때 발화율을 보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근데 와이프는 지금 상부에 녹조가 끼는 게 상당히 걱정이 되나 봐요. 생각보다 빨리 녹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빠른 시일 안에 발화가 되지 않으면 씨앗이 썩지 않을까. 더 고민이 되는 게 발화가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진행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리가 파종 경험이 없는 게 아니잖아. 응.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지. 응. 이렇게 키워본 적은 없었으니까. 방법은 둘째치고 이렇게 뜨문뜨문 난 적은 없었잖아. 그렇지. 뜨문뜨문 난 적은 없었지. 같은 종자면 거의 비슷하게 발화를 그러니까. 했지. 이번 주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대신에 저면 관수는 빼고 위에서 물을 주는 방식으로. 하면 뭐가 개선이 돼요? 일단 습도 조절이 좀 될 거고 녹조가 더 많이 생기는 걸 좀 방지는 할 수 있겠지. 저녁에 보온을 좀 더 해주고 동태를 지켜보다가 그때까지도 발화율이 낮다 하면 이제 없는 거지. 그때는 늦는 게 아닐까? 늦다고는 생각 안 해. 그래? 응.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녹조는 별로 신경 쓸 게 아닌 것 같아요. 습도를 맞추면 필수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녹조를 안 생기게 하려면 건조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분 상태가 유지가 덜 됐다는 뜻인 거고 녹조가 생겼다는 뜻은 종자 발화할 때 그 환경을 습도는 유지해줬다는 증거 같아요. 예민하게 딱 컨트롤 해줬으면 수분하기도 하고 녹조도 덜 생기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뭐 저희는 그걸 하고자 했지만 못했고 그만큼 막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20도에서 25도, 30도 이 사이에 충분히 열량을 계속 보존을 해서 휴면 타파가 됐었어야 하는데 관수를 할 때 온도를 못 맞춰줘서 너무 차가운 물이 바로 직접적으로 전달이 돼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종자한테 누적된 열량이 저희가 물을 줄 때마다 깎아 먹었던 거죠. 물을 줄 때 지하수를 바로 직수로 쓰지 않고 하루나 이틀 정도 상온에 방치를 해서 실온의 온도와 같게끔 관수를 했다면 지금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쉽지 않습니다. 초조해요 마음이. 경험이 없고 납품 기한은 정해져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발화율이 현저히 낮고 균일하게 싹 올라오길 바랬는데 뜨문뜨문 나고 있어요. 농사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과학이에요 과학. 똑똑해야 돼. 진짜 똑똑해야 되는 거. 뭐 할 거 없으면 농사나 짓지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진짜 가서 죽박 날리고 싶어. 진짜 연구 많이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원인 분석과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뭔가 이런 일련의 과정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걸 안 해도 되는 시점은 아마 농사 한 30년 지으면 어느 정도 루틴이 데이터가 잡혀가지고 쌓이니까. 딱 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 반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농부들이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리스크가 크니까. 그러니까 4일 뒤에 봅시다. 그 물통 안에 들이고 관수 트레이 빼고 그리고 저녁에는 보온재를 한 겹 더 덮는 방식으로 온도를 좀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돈 케어 들으면서 물통을 옮깁니다. 마음처럼 잘 풀리진 않지만 걱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물을 다시 받아주고요. 관수 트레이는 빼서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물로만 해서는 흙이 잘 제거되지 않아서 빗자루로 일일이 쓸어줬어요. 다 씻은 트레이는 뒤집어 그늘에 말려줍니다. 이게 뭐야? 돼지꼬리. 아니 진짜 경제사업소 가서 돼지꼬리 달라고 하니까 바로 이걸 주시더라고요. 근데 돼지꼬리처럼 안 생겼는데 아주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셨어. 이거는 물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매를 했고요. 바로 물을 주기에는 물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한번 물을 데펴준 후에 관수를 하려고 합니다. 온도도 나와? 온도도 몇 도까지? 120도, 우리는 몇 도? 20도. 온도 올리기 전 물 온도 체크했을 땐 약 15도 정도 됐습니다. 물이 고루 데워지도록 잘 섞어줍니다. 20도까지 올라간 물 온도. 온도가 너무 낮아요. 13.8도가 찍히네요. 밭에 가봐야 될 것 같아. 시간은 11시 47분. 밤에 원격으로 온도를 확인해 보니 평소보다 낮아서 급히 농장으로 나섰습니다. 자다가 깨워서 뿔이 났어요. 혼자 가기 무섭다고 굳이 절 깨웠는데 안 무서운지 알지만 같이 가주기로 합니다. 표정이 있는데요? 쉽잖아요. 여기가 뻥 뚫려 있어. 저기는 30도인데 여기는 19도. 마가 비닐을 잘 여미지 않아서 찬 공기가 계속 유입이 되었나 봐요. 12시에 온도 체크를 확인했다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마무리 잘 해주고 갑니다. 저희 씨앗 파종한 지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망한 것 같아요. 나긴 났는데 전체적으로 다 나지 않고 그냥 드문드문 몇 개씩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새로 파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싹이 난 것들은 좀 큰 것들 위주로 골라서 포트에 이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새로 파종을 할 건데 이번엔 좀 제대로 해서 온도 잘 맞추고 발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싹이 난 것들은 버리기 아까우니 70이고 포트에 이식해주기로 했습니다. 대량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겠죠? 모종 이식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싹이 난 게 별로 없기 때문이죠. 옮겨 심어서 한 6판 정도 나왔습니다. 얘네들도 같이 키워서
나중에 포트에 옮겨 심어줄 거고요. 오늘은 모래 채치는 작업이랑 새로 파종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과 참외는 잘 싹이 났는데요. 습적했던 토마토는 싹이 안 나와요. 그래서 새로 파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래는 가는 입자만 사용할 거라서 체에 한번 걸러줍니다. 버들마표초 1g 계량하고 체에 걸은 고운 모래와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포트에 고루 뿌려주면 됩니다. 버들마편초 씨앗이 미립종자이기 때문에 균일하게 파종하기 위해 모래랑 섞어서 파종해주는 건데요. 좋은 방법이지만 파종기를 사용할 때보다 속도가 몇 배는 더딥니다. 이번엔 최초 한 번만 저면 건수하기로 합니다. 속도가 너무 느려 모래랑 섞어서 파종은 두 판만 하고 다시 파종기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작은 온실 이름을 둥지로 지은 이유 중 하나가 새들이 여길 자기 집으로 알고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인데요. 한 번은 곤줄박이가 문 앞에서 문 열라고 운 적도 있어요. 되게 말만. 이어서 사과참외 새싹 옮겨줍니다. 사과참외는 딱 5개만 잘 키워볼게요. 토마토도 다시 파종해줍니다. 에어룸 토마토인 체로키 퍼플은 작년에 채종한 씨앗이에요.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 딸기 모종을 정식하기로 합니다. 비닐을 덮었는데 바람에 날려서 낙엽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어요. 멀칭이 잘 된 곳은 이제 낙엽이 날리지 않고 딱 붙어 있어요. 따로 물도 안 주고 건조한 날씨에도 흙이 굉장히 촉촉합니다. 딸기 모종은 노지에서 재배하다가 겨울에 온실에서 월동하고 다시 밖으로 나온 건데요. 밭이 계속 옮겨 다니니 일도 2배, 3배로 하고 있어요. 올해 가을엔 정말 작정하고 노지밭 만들 거예요. 이날은 봉화의 친환경으로 재배하시는 농부님들 단체인 별난농부들 공동작업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함께 또는 각자 농사지어서 꾸러미 판매를 하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꾸러미 신청했어요. 봉화에 밭도 있으면서 왜 신청했냐고 하셨지만요. 저희가 다 소비할 만큼 농사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왕 사먹는 거 탄소 발자국 적은 건강하게 자란 농산물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이날은 삼립국화를 캐서 다른 밭으로 옮겨 심는 작업이었는데요. 최초 경운하고 10년이 넘도록 경운하지 않고 가꾼 밭이래요. 손으로도 파질 만큼 땅이 단단하지도 않고 흙이 거무스름한 게 아주 탐이 나는 밭이었습니다. 이날 작업보다는 대화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배울 점이 많은 분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참 값지고 감사한 하루였어요. 별난농부들 소식은 다음 카페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이날 점심은 각자 반찬을 한 가지씩 싸와서 함께 먹었는데 채소만으로도 이렇게나 근사하고 맛있는 한상을 차릴 수 있다니요. 저희도 농장 잘 읽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님들 애정합니다. 안녕. 작은 거예요. 이거보다 큰 거 못 구한데?
유튜브 뭐 이런 거 하시나 봐요? 네. 조회수. 조회수는 처참하죠.